점심을 먹고 1시간쯤 지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진다면 이미 혈당이 당신의 몸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5년 넘게 시니어 대사질환 환자들을 만나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릴까요? 아침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에만 확 올라가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잡혀요. 여러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는 건 단순히 졸리고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신경이 망가지고 시력이 흐려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놀랍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 한 스푼과 콩나물 한 줌을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70대 이상 시니어 10명 중 3명이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높이 오릅니다. 특히 식후 2시간 혈당이 문제입니다. 정상은 140 이하여야 하는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180, 200을 넘기십니다. 이 높은 혈당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벽을 긁어냅니다. 마치 사포로 벽을 문지르는 것처럼요.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건 모두 이 혈관 손상 때문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피부가 가렵고 입이 마르는 것도 모두 혈당 문제입니다. 72세 김정순 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미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식후 혈당이 220까지 올라갔어요. 아침 공복 혈당은 110으로 괜찮았지만 점심 먹고 나면 혈당이 폭발했습니다. 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만 먹으면 눈이 감기고 온몸이 나른해요. 오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 끝도 자꾸 저리고요. 검사를 해보니 인슐린 저항성이 심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은 만들어지는데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였죠. 마치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는 겁니다. 제가 김님께 계피가루와 콩나물을 매일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계피가루 반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식전에 마시고 점심과 저녁 반찬으로는 콩나물 무침을 꼭 한 접시씩 드시라고 했어요. 특히 밥을 먹기 전에 콩나물을 먼저 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3주 후 김님이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요즘 점심 먹고도 잠이 안 와요.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어요. 손가락 저림도 많이 줄었고요. 집에서 혈당을 재봤는데 식후 2시간에 172 나왔어요. 전에는 222였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병원에서 측정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18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8.2에서 7.6으로 낮아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혈당이 개선된 겁니다. 여러분, 계피가 왜 혈당에 좋을까요? 계피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 세포막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를 깨워줍니다. 잠들어 있던 문지기를 깨우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이 문을 두드렸을 때 세포가 문을 열어줍니다.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혈액 속 혈당이 낮아집니다. 계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빠르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계피는 이 흡수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 계피를 하루 1g만 섭취해도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 정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피 1g은 대략 반 스푼입니다.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콩나물이 더해져야 합니다. 콩나물은 놀라운 채소입니다. 일단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식이섬유가 이 포도당을 감싸서 천천히 흡수되게 만듭니다.
마치 그물이 물고기를 잡아두듯 식이섬유가 당분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은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합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건강해야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아스파라긴은 이 공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콩나물의 비타민C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킬 때 비타민C가 그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콩나물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14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3끼의 콩나물 무침을 먹으면 비타민C를 40mg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콩나물의 발화에너지입니다. 콩이 콩나물로 자라는 과정에서 효소가 활성화되고 영양소가 재배치됩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하기 쉬워지고 미네랄이 킬레이트 형태로 바뀌어 체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68세 이광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님은 콩나물을 원래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무침을 먹었어요. 그런데 혈당이 잘 안 잡혔습니다. 당뇨약을 2가지 먹는데도 식후 혈당이 190까지 올랐어요. 제가 이님께 물어봤습니다. 콩나물을 드실 때 계피는 함께 드시나요? 이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계피요? 계피는 차에나 넣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콩나물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에 계피차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콩나물 무침을 먹었어요. 그런데 4주 후 이님의 혈당이 달라졌습니다. 식후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115에서 105로 낮아졌습니다. 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콩나물은 맨날 먹었는데 왜 이제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콩나물과 계피가 만나면서 시너지가 생긴 겁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콩나물은 당 흡수를 늦춥니다. 계피는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개선하고 콩나물은 췌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계피는 항염 효과가 있고 콩나물도 염증을 줄입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지니까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피와 콩나물은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건강해야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콩나물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계피의 폴리페놀도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줄입니다. 그러니까 계피와 콩나물을 함께 먹으면 췌장도 도와주고 세포도 도와주고 장내 미생물도 도와주는 겁니다.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개선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피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4세 박영애 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계피가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계피차를 진하게 끓여 마셨어요. 그런데 속이 쓰리고 메스꺼워요. 간혹 구역질도 나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피를 얼마나 넣으셨어요? 박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물 1컵에 계피 1스푼씩이요. 진할수록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건 위험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쿠마린은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카시아 계피에 쿠마린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대부분의 계피가 카시아 계피입니다. 하루 계피 섭취량은 1g을 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1g은 계피가루로 반 스푼 정도입니다. 계피 스틱이라면 5cm 길이 1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혈당 조절 효과는 충분하고 부작용 위험은 최소화됩니다. 계피를 먹을 때는 공복보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이 좋습니다. 공복에 계피를 먹으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님께 저는 계피 섭취량을 줄이고 먹는 방법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계피 가루를 4분의 1스푼만 따뜻한 물에 타서 식사 10분 전에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2주 후 몸 상태를 보면서 반 스푼으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박님은 이 방법을 따르셨고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주 후부터는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식후 혈당이 210에서 175로 떨어졌습니다. 콩나물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나물을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거든요. 콩나물은 센 불에 빠르게 데치는 게 좋습니다. 물이 끓으면 콩나물을 넣고 2분에서 3분만 삶으세요. 너무 익혀서 물렁해지면 식이섬유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콩나물을 보관할 때도 조심하세요. 콩나물은 상하기 쉽습니다. 사온 날 바로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을 때는 물에 담가서 보관하세요. 물은 매일 갈아주고요. 3일 이상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드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30분 후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세요.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계피가루 반 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세요. 여기에 꿀을 반 스푼 넣으면 먹기 좋습니다. 이 계피물을 식사 10분 전에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밥을 먹기 전에 콩나물 무침을 먼저 드세요. 콩나물 반 공기 정도를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그 다음 밥과 다른 반찬을 드세요.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에는 계피물을 따로 안 마셔도 됩니다. 대신 콩나물을 꼭 드세요.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 뭐든 좋습니다. 역시 밥보다 콩나물을 먼저 드세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에 깔리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에 콩나물 반 공기를 먼저 먹고 시작하세요. 저녁은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식사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계피차를 한 잔 마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계피 스틱 5cm 한 개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세요. 잠들기 전에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하루에 8잔 이상 마시세요. 혈당이 높으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도 희석시킵니다. 소금 조절도 중요합니다. 콩나물 무침을 할 때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에도 방해가 됩니다. 콩나물 무침은 간장 반 스푼, 참기름 반 스푼, 다진 마늘 약간, 깨소금 약간으로 간을 맞추세요. 소금은 한 꼬집만 넣거나 아예 안 넣어도 됩니다. 초보자용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침 계피차 한 잔과 점심 콩나물 무침 한 접시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2주 후에 저녁 콩나물도 추가하시고 한 달 후에 계피 섭취 횟수를 늘리세요. 천천히 몸을 적응시키는 게 좋습니다. 고령자용 루틴도 따로 있습니다. 80세 이상이시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계피를 반 스푼보다 적게 드세요. 4분의 1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콩나물도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할 수 있으니 처음엔 반 공기의 절반 정도만 드세요. 계절별로 섭취 방법을 조금씩 바꿀 수도 있습니다. 봄에는 새 콩나물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싱싱한 콩나물을 많이 드시되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 기른 콩나물을 선택하세요. 계피차는 따뜻하게 마시면 봄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콩나물을 차갑게 무쳐서 드세요.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콩나물 무침이 식욕을 돋워줍니다. 계피는 여름에도 꾸준히 드시되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침에만 드시고 저녁에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가을에는 콩나물국을 자주 끓여 드세요. 선선한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계피는 가을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혈당 변동이 심한 계절이거든요. 계피가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겨울에는 콩나물을 넉넉하게 삶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콩나물 무침을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계피는 겨울에 특히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혈액순환이 나빠지는데 계피가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다양한 레시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나물 무침 기본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콩나물 300g을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3분간 데칩니다.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짭니다. 여기에 간장 1스푼, 참기름 1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깨소금 1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소금은 간을 보면서 조금만 넣으세요. 콩나물국 레시피도 간단합니다. 멸치 육수를 끓입니다.
물 4컵에 멸치 10마리 정도를 넣고 10분간 끓이세요. 멸치를 건져내고 콩나물 200g을 넣습니다. 5분 더 끓이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세요. 다진 마늘과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끓이면 완성입니다. 콩나물밥도 좋습니다. 쌀 2컵을 씻어서 30분 불립니다. 팝솥에 쌀과 물을 넣고 그 위에 콩나물 200g을 얹습니다. 간장 2스푼, 참기름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밥을 짓습니다. 밥이 다 되면 잘 섞어서 드세요. 계피차 레시피는 더 다양합니다. 기본 계피차는 계피스틱 5cm 1개를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5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여기에 꿀 반 스푼을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계피 생강차도 좋습니다. 계피스틱 5cm와 생강 얇게 썬 것 3조각을 함께 끓입니다. 물 300ml에 넣고 10분간 끓이세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계피의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계피 대추차도 맛있습니다. 대추 5개를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고 계피스틱 5cm와 함께 끓입니다. 물 500ml에 넣고 20분간 약한 불로 끓이세요. 대추의 단맛이 계피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서 먹기 좋습니다. 변화는 언제 나타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주 후부터 변화를 느낍니다.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오후에 기운이 생깁니다. 4주 후에는 혈당 수치에서 변화가 보입니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집니다. 8주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개선됩니다. 0.3에서 0.5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도 좋아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신경 손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손발 끝에 감각이 돌아오고 저림이 줄어듭니다. 아침 공복 혈당도 달라집니다. 잠들기 전 세게 피차를 마시면 야간 혈당이 안정됩니다. 새벽에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줄어들면서 아침 공복 혈당이 낮아집니다. 하루 전체 기운이 달라집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되니까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오전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오후에 무기력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76세 조순래님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님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혈당약을 4가지나 먹고 있었는데 식후 혈당이 250까지 치솟곤 했어요. 다리 저림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제가 계피와 콩나물 루틴을 권했고 조님은 정말 성실하게 따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피차를 마시고 모든 끼니에 콩나물을 드셨어요.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후에 졸리던 게 줄어들었어요. 4주째에는 다리 저림이 덜해졌습니다. 6주째에는 식후 혈당이 200 아래로 떨어졌어요. 8주째에는 180까지 내려갔습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후에는 식후 혈당이 165였습니다. 당화혈색소도 9.1에서 8.2로 떨어졌습니다. 조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동안 혈당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계피랑 콩나물로 이렇게 좋아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밤에도 잘 자고 낮에도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계피와 콩나물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계피가 혈액 응고를 약간 늦출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드신다면 계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계피의 쿠마린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거나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계피를 적게 드시거나 실론 계피를 선택하세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계피를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꼭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계피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콩나물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콩나물의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계피를 과량 섭취하지 마세요. 하루 반 스푼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을 자주 확인하세요. 계피와 콩나물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 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향이 날아가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피 스틱은 냉장 보관하면 오래 갑니다. 콩나물은 사온 즉시 비닐봉지에서 꺼내서 큰 그릇에 물과 함께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물은 매일 갈아주고요. 물이 탁해지면 콩나물이 상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식이 약이 되어야 합니다. 계피 한 스푼과 콩나물 한 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식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지고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기운이 생깁니다. 손발 저림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혈당 수치도 달라집니다. 약을 그대로 먹어도 혈당이 더 안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신장, 눈, 신경, 혈관 모두 보호받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꿉니다. 아침에 계피물 한 잔, 식사 전 콩나물 한 접시, 이것만 지켜도 3개월 후 몸이 달라집니다. 이 정보를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혈당이 걱정되는 형제자매, 건강을 챙기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건강은 함께 지킬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혈당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계피 한 통과 콩나물 한 봉지를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2주 후 여러분의 몸이 답을 줄 겁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음식이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부작용 없고 맛있고 효과 확실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계피와 콩나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혈당은 분명히 안정될 겁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되찾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뇨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피와 콩나물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